안녕하세요. 다정도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은데 다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 안부가 궁금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확실히 체력도 금방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딘가 밖으로 나가기보단 실내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실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책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확실히 독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서점에서 사다 놓고 펼쳐보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읽기 시작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2화 때 잠깐 언급했었던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이신 로이스 김 작가님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운동과 체력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이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자극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가볍게 읽기에도 좋고 재밌는 책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신간을 위주로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우연히 매대에서 눈에 띈 제목에 이끌려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책 내용보다는 디자인이 예뻐서 마치 굿즈를 사듯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기준이든 그 안에 나름의 취향과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제목에 가장 많이 끌리는 편입니다.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내용은 잠깐 들춰봤을 때 요즘 제 고민과 맞닿아 있거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라는 책도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된 책이에요. 제목에 마음이 먼저 끌렸거든요. 아무래도 다정도감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정과 관련된 키워드가 유독 눈에 더 잘 들어왔던 것도 있겠지만, 요즘 다정함이라는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궁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다정함이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삼아야 다정함의 태도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정함이란 그날의 감정이나 컨디션에 따라 들쭉날쭉하거나 사람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저도 매일같이 다짐하지만 항상 실패를 거듭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루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다정함으로 다가가려 해도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들 대부분은 체력이 부족해 지치고 힘에 부칠 때더라고요.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운동을 주기적으로 못했거나 먹는 게 부실했거나 수면이 부족하다는 등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레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예민함과 다정함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로 섞이지도 않고, 마치 물과 불의 관계처럼 예민한 상태에서는 다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정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는 노력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자신이 체력적으로 소진된 상태라면 내 몸 하나 돌볼 여유조차 없어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에너지를 쏟는 데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몸이 피곤하거나 지치면 카페에서 일하며 사소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평소처럼 반갑게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음색이나 표정이 이미 조금은 경직되어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손님께서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계실 때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게 메뉴를 찾느라 그런 건지, 냅킨이나 물을 찾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을 찾는 건지 단번에 그 의도를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몸이 피곤하면 센스도 같이 떨어지는지 상대의 필요를 깨닫기까지 버퍼링이 걸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에게 무언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친절조차도 결국엔 여유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여유. 여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뜻하거나, 아니면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자로는 남을 여자에 넉넉할 유자를 사용하고요. 사전의 뜻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 여유라는 것은 어찌됐든 잉여의 힘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힘이 있어야 여유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여유가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나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유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쓸 힘 말고 타인에게 쓸 힘이 남아야 여유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힘 말고도 타인에게 쓸 힘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헬스장에 갑니다. 물론 퇴근하고 나면 남들이랑 똑같이 지치고 힘들고 귀찮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헬스장을 갑니다. 우선적으로는 제 자신의 체력을 위해 하는 운동이지만 제가 아닌 타인에게 쓸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 더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이런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빈틈없이 단련하는 것. 저는 이 문장을 몹시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운동을 가기 귀찮다가도 이 문장을 떠올리면 바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운동 나가기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야 할 이유보다 안 갈 이유를 산더미같이 만들곤 하는데,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아주 적은 이유에 집중하고 그것을 단련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다 보면 잠시 쉬고 싶었던 안일한 마음도 금세 사라집니다. 저에게 있어 그 아주 적은 이유는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체력을 밑바탕으로 여유를 만들고 여유의 힘을 오롯이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은 다정과 체력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체력적으로 지치기 너무 쉬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부디 이 계절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화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보고 느끼신 점이나 여름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창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